네, 이제 주말 앞둔 금요일입니다. 시장 전략을 다시 세워보고 다음 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고요. NH농협증권 리서치센터 백관종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000포인트. 아이고, 지긋지긋합니다. 네. 네. 뭐 3년째 이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데, 네. 참, 이 도돌이표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2,000포인트의 투자 심리는 이제 꽁꽁 얼어붙고 있고요. 네네.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되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현재 시장,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백관정 센터장은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지금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향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연말 가까이 되면서 이익을 확정짓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상승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미국의 경제나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 미국 쇼핑 시즌의 결과가 생각보다 좀 기대치보다 조금 못하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 부분도 반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엔 환율은 1,027원으로 해서 1년 전 대비해서 400원 정도 하락한 상태에 있고, 반면에 엔달러 환율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자동차주가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동중국에 대해서 항공 식별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조정이 상당히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부터 시작해서 중국, 한국 경제 지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여건에 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쭉 열거를 해주셨는데, 매크로 재료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여부죠. 테이퍼링. 네.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환율 얘기도 엔저.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글로벌 기업이죠.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환율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기업인데 어느 정도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너무 이걸 환율을 편향적으로 떨어진다고 수출 기업 악영향 이렇게 언론이 몰아가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죠? 네네. 항상 득실은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네네. 매번 반복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들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은 그 재료의 가치가 희석이 되고 악재들이. 그래서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내지는 시장이 또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걸 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 얘기 수급을 아까 잠시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개장 초반에 순매수를 조금 보이다가 다시 또 순매도 갔다가. 네네. 네, 조금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예. 네. 여자분이신가 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 오늘은 또 이렇게 했던 소극적인데, 이 수급을 조금 풀어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수급 쪽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은 4일 연속 매도를 했고, 현물은 어제까지 3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파는 게 이게 추세적인 매도냐,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가 망가져서 추세적인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하는 걸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현선물 규모가 매도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최근 4일 연속해서 선물을 16,000계약을 매도를 했는데, 순매도를 했는데, 그거는 상당히 큰 편은 아니고요. 현물도 3일 연속해서 7,100억 원 매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경제가 상당히 여전히 계속 견실하다는 측면을 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를 보게 되면,
매매를 보게 되면 그렇게 규칙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150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현 선물을 같이 매도한 날은 39일이었고요. 현 선물을 같이 매수한 날은 50일이었고 그 현 선물 매매가 엇갈린 날이 56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규칙성이 좀 없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겠느냐는 측면인데 보게 되면 150일 정도 보게 되면 선물은 최장으로 매도한 날이 5일 정도에 그쳤고요. 선물은 그다음 최장 매수일은 6일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기적으로 지루지도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4일간 진행됐고 어제 규모가 좀 줄어든 거 보면 일시적인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등의 가능성을 앞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거를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예, 가장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싸다. 싸다. 예, 주가가 좀 상당폭 하락 조정을 받아서 주가 싸다는 게 첫 번째 매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경기가 계속적으로 회복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이 되면은 위험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계속 될 테니까 그래서 반전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세 번째로는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다. 그거는 지금 현재 모든 그 전문가들이 그 채권 수익률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채권이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급이 괜찮을 거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 수준에서는 항상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더불어서 그 판매가 진정되므로 기관이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개선돼서 반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반등이 뭐 시장만 반등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네. 어느 쪽이 좀 반등 가능성이 높은지, 물론 낙폭이 큰 기업들, 뭐 주가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기업들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와 동반해서 전략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 이제 마무리 또 시점이고, 네네. 뭐 센터장님을 보시는 각 센터장님들이 요 시간대 좀 많이 나오세요. 근데 내년에 이제 그 전망들을 좀 내놓으시는데 항상 이제 긍정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자, 뭐 우리 백관정 센터장님은 어떻게 또 시장을 2013년도에 보시고 다음 주는 또 비근하게 또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뭐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보면은 단기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지금 투자는 연말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보고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을 보고 투자하자고 하는 건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세계 경기가 회복될 거다.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인데 내년에 3.6%로 상승할 거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소비가 늘어나서 세계 물동량이 올해 2.9%에서 내년에 4.9%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그 결과로 한국의 수출이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자금 이동 측면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 이동이 지속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전문가들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거다,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채권 시장으로 자금 유입해서 주식시장으로 계속적으로 이동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선진 시장으로만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는데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머징 마켓도 좋아지면서 이머징 마켓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도 자금이 유입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는 지금 한 5조 원 순서에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한 9조 원, 10조 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자금 수급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매가 거의 또 5조 원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환매 규모가 대부분 내년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금들은 최근 연평균은 거의 9조 원 정도 샀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는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수급도 괜찮을 거다. 그래서 내년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다른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반대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는 보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아마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하락 전환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년 하반기 되면 미국이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그다음에 연방 예산이라든지 국가 부채 한도라든지 이런 협상이 또 난항을 겪으면서 또 시끄러울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금 흐름에 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서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채권 투자할 매력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최근 3년 동안 각종 연기금들이 채권 비중을 줄여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줄일 필요성은 없고 투자 수익이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내년에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오지는 않을 거다는 하반기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민감주 쪽을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내년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죠? 네. 하루 앞을 몰라도 내년 전망을 대충 이렇게 그려보신다면 큰 그림이 약간 상고하저 패턴이군요. 네네. 네,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괜찮을 것 같은 게 경기 민감주 쪽. 네. 하반기에는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이동해보는 전략. 네네. 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좀 하지 않겠습니까? 하긴 좀 봐야 되겠죠. 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좀 힘을 좀 많이 내주시고요. 네네. 요즘 증권가들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농협증권 리서치센터 백관종 센터장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